자, 이 페르미온과 보존에 음, 어, 대한 통계역학 이론을 이제 동시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유도를 했죠. 포멀리즘을.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 퍼미온과 보존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어요. 자, 페르미온의 경우는 이제 분포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물론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에도 의존하지만 이제 그거는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페르미온의 아큐페이션 넘버를 기술하는 그런 이제 아큐페이션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을 각각의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몇 개 페르미온이 살고 있는지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봅시다. 여기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 축이 있고요. 여기에 페르미 분포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케미컬 포텐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베타도 필요한데요. 편의상 그냥 여기를 이곳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그냥 놓겠어요. 놓고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이게 에너지의 단위인데 이게 1줄일 수도 있고 2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전부 평행 이동을 해서 한 곳으로 다 모아놔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바꿔가면서 저 페르미드라 분포의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온도가 아주 낮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낮으면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베타는 KBT분의 1이었죠. 온도가 낮으면 베타가 아주 큰 양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지만 지수함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산하거나 아니면 0이 났거나. 그래서 익스포넨셜 굉장히 큰 숫자 거기다가 입실론 빼기 케미컬 포텐셜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걔는 이제 익스포넨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높으면 그럼 익스포넨셜 플러스 무한대니까 걔는 이제 발산할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빗금친 영역은 온도가 매우 낮으면 0이거나 아니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디락 분포 함수는 온도가 아주 낮을 때에는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은 에너지 값에서는 거의 1이었다가 왜냐하면 1분의 1이니까요. 이제 극단적으로 온도가 0도인 걸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갑자기 1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그린 게 온도가 0도일 때 그래프예요. 자, 반면에 온도가 아주 높으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아주 높으면 그러면 이제 온도가 아주 높으면 베타가 거의 0에 가깝죠. 따라서 입실론의 의존성이 아주 약해지겠죠. 원래 온도가 낮으면 이 분포 함수가 1에서 0으로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 변화의 양상이 매우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뭐 울프람 알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지수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손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온도가 아주 낮으면 자,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그래프는 온도가 매우 높다.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매우 높다. 그럼 이제 보통의 온도를 뭐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보통의 온도에서는 이게 적당히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1에서부터 0으로 가는데 단 케미컬 포텐셜의 에너지 값이 케미컬 포텐셜에서는 이 값에서는 온도에 무관하게 항상 이제 2분의 1의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온도가 0도일 때 이 분포 함수가 이렇게 스텝 펑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얘기는 에너지 레벨이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은 곳에서는 그런 모든 에너지 레벨은 입자가 항상 차 있다는 거네요. 자,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입자가 하나씩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평균값이 1이니까 얘는 0 아니면 1을 가지고 평균값을 만들어서 1을 만들려면 항상 1이어야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은 그 싱글 파티클 레벨에는 그 퍼미온이 항상 살고 있고 그거보다 높은 곳에서는 퍼미온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즉, 페르미온이 꼼짝달싹 못하고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은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을 다 채우고 있는 거죠. 다 채우고 있어요. 다 채우고 있고 여기 위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스테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파티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디까지 채우느냐? 케미컬 포텐셜까지 딱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그릇에 물을 부으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차서 그 수면 물을 물의 양이 다 들어가면 거기까지 이제 물이 다 차겠죠. 그래서 마치 바닷물이 차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걔를 페르미C라고 불러요. 페르미온으로 가득 차 있는 에너지 바다, 에너지 스페이스에서의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바닷물의 수위가 있겠죠? 즉 온도가 0도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이걸 특별히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페르미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얘는 입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파티클이 작으면 그 수위가 낮을 거고, 즉 페르미 레벨 에너지가 낮을 거고, 높으면 페르미 에너지가 높을 것이고. 그러다가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어떻게?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자, 온도가 0은 아니지만 0 근처다. 자,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온도가 0도일 때와 온도가 0도가 아닐 때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쪽 영역에서는 온도가 0도일 때나 온도가 0이 아닐 때는 거의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즉 페르미 레벨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영역은 거기에 있는 페르미온들은 지금 온도가 0도인지 0도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걔네들은 항상 차 있어요.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보다 케미컬 포텐셜보다 훨씬 높은 이쪽 영역에서도 여기서도 역시 페르미온의 아큐페이션 넘버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네요. 따라서 온도가 매우 에너지 레벨의 값이 이 케미컬 포텐셜보다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에서는 이 온도가 0도일 때랑 이제 똑같고, 단 에너지 레벨이 케미컬 포텐셜 근처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는 이것만큼 파티클들이 다 차 있었는데 아큐페이션 넘버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케미컬 포텐셜 아래에 차 있던 페르미온들이 가끔 그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비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케미컬 포텐셜보다 높은 곳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던 이 에너지 레벨에 있던 포미온들이 가끔 가다가 이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보다 더 높은 곳으로 뛰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닷물에 이제 예를 들면
온도가 0도일 때는 이 페르미스라고 하는 에너지 바다에서의 페르미온들이 온도 0도일 때는 이제 물이 꽝꽝 얼어붙어서 그 수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0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물이 조금 찰랑거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찰랑거려서 물방울이 가끔 위로 튀어오르는 거죠. 물론 튀어올라서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아까 자, 온도가 0도일 때에는 이 아래는 아래까지 가득. 자, 이제 여기가 에너지 레벨이에요.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가득 차 있고 위는 이제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온도가 0도일 때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조금 올라간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수면이 여기처럼 온도가 0도일 때처럼 딱 있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이게 원래 수면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있던 페르미온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뛰어 올라가는 거죠. 뛰어서 여기에 에너지 레벨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입자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케미컬 포텐셜 아래에 있는 입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케미컬 포텐셜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온도가 0도일 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원래 가득 물이 차 있던 이곳에 빈 구멍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위로 파티클이 하나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런 현상을 파티클 홀 크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케미컬 포텐셜 위쪽으로 파티클이 하나 생겨나고 그 다음에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은 쪽으로 입자가 있던 빈 구멍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홀이라고 불러요. 파티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간 파티클들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이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떨어지는 이제 프로세스도 발생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도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이 파티클과 홀들이 이제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티클 어나힐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게 온도가 0도 근처에서 펄미온 시스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시각각으로 파티클 홀 페어 크리에이션과 그 다음에 페어 어나힐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물결이 출렁거리는 게 어느 범위까지 일어나느냐? 저 원래 케미컬 포텐셜 저 아래, 저 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은 항상 어디에서만 생기냐면 파티클 페어 크리에이션과 어나힐레이션은 케미컬 포텐셜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들만 관여를 하죠. 자,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표시하면 그 에너지 레벨의 값이 케미컬 포텐셜과 충분히 가까워야 돼요. 얼마만큼 충분히 가까워야 되느냐? 그 폭은 온도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값이 KBT보다 충분히 작은 영역에서만 파티클 페어 크리에이션과 파티클 홀 어나힐레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퍼미온의 특징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페르미온의 모든 물리적인 특성은 케미컬 포텐셜 근처에서의 에너지 레벨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는 영역에서의 에너지 레벨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열적인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전도나 이런 어떤 동력학적인 모든 특성들이 케미컬 포텐셜 근처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퍼미온 시스템은 비록 양지역학적인 시스템이긴 해도 온도가 낮을 때에는 그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제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렵지만 이 파티클
이 페어 크리에이션과 페어 어나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텐데 그것이 항상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페르미온 시스템은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서 T의 제곱승으로 증가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E라고 하는 그런 이 지수가 바로 파티클 페어 크리에이션과 페어 어나일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여러분 한번 이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잘 노트를 보던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르미온에 이어서 이제 보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존의 분포 함수는 분모에 플러스 대신 이제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게 바로 보존의 분포 함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특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페르미온과 비슷하게 이 분포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여기가 입실론 축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분모에 이 마이너스란 부호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을 구하면 뭐 이제 에너지 레벨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입실론 0, 입실론 1, 다다다다 이렇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즉 우리가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편의상 그냥 0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0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있어야지 아큐페이션 넘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자, 만약에 에너지 값이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 부분이 1보다 작아지죠. 익스포넨셜 음수하면 1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1을 빼면 아큐페이션 넘버가 음수가 돼요. 자,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보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존 시스템은 반드시 케미컬 포텐셜이 온도에 무관하게 어떤 온도든 반드시 걔는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얘기는 케미컬 포텐셜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있어야 돼요. 케미컬 포텐셜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 레벨이 케미컬 포텐셜로 접근하면 이제 발산하는데 사실 여기 이쪽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에너지 레벨이 없으니까 이제 사실 여긴 그릴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별 이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 여기도 아까처럼 온도에 따른 이 아큐페이션 넘버 분포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제일 온도가 낮은 온도가 0도일 때 아큐페이션 넘버의 분포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0도면 역시 이제 베타 값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포 함수의 말이 안 되는 식이지만 그냥 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말이 안 되는 식이지만 쓰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항상 작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크면 입실론 빼기 케미컬 포텐셜이 양수가 되고, 거기다 무한대를 곱했으니까 무한대가 되네요. 지수함수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1분의 1 하면 이게는 0이죠. 그렇죠? 즉 케미컬 포텐셜보다 직접적으로 큰 그런 데서는 아큐페이션 넘버가 0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값이 케미컬 포텐셜보다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걸 대입하면 안 되고 적절한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결정할 수가 없어요. undetermined value예요. 엄밀한 그 극한 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케미컬 포텐셜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존재하는 모든 평균 아큐페이션 넘버를 다 더하면 전체 입자 개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높기만 하면, 즉 여기 이제 그림에서처럼 케미컬 포텐셜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럼 모든 스테이트의 아큐페이션 넘버가 0이네요. 따라서 이런 파티클 넘버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온도가 0도일 때에는 파티클 넘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케미컬 포텐셜이 온도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반드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수렴을 해야 돼요. 옆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일종의 극한의 개념이란 뜻이에요. 좌극한, 왼쪽에서 가야 된다. 즉 온도가 0도일 때는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0도일 때 케미컬 포텐셜 온도가 0도일 때 케미컬 포텐셜이고, 그러면 온도가 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0도일 때는 아큐페이션 넘버가 온도가 0도일 때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닐 때의 아큐페이션 넘버는 0이네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 높을 때 0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아큐페이션 넘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아까 이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파티클의 총 개수를 다 합하면 n이 되어야 되니까. 즉 얘가 그걸 만족하려면 n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온도가 0도일 때 보존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요. 자, 온도가 0도일 때는 보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아보가드로 개수의 입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로 존재해야 되겠네요. 그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란 건 뭐냐? 각각의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컨덴세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응축이란 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제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컨덴세이션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컨덴스 됐다. 즉 보존들이 점체가 한 군데로 다 몰려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 몰렸다. 그런 현상을 그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르고, 물방울이 뭉치는 건 공간적으로 뭉치는 거죠.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떠있던 물 분자들이 한 곳에 뭉쳐서 물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은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특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 몰리는 걸 이제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아까 포미온의 경우는 이제 페르미 C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페르미 C는 아래서부터 물을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 가득 차는 거라고 했는데 보존의 경우는 한 군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 같은데 이게 온도가 0도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극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온도가 0이 아닌 유한한 온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0도가 아닐 때에도 이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양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전체 입자의 개수 중에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머물러 있는 보존의 개수를 나눠주면 이걸 비율이 되겠죠. 비율이에요. 자, 이 비율을 이제 온도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좀 전에 설명드린 이론은 온도가 0도일 땐 이 값이 1이 된다라고 했어요. 모든 파티클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몰려 있다. 근데 온도가 0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공간의 차원에 의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3차원에서 생각하면 3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온도가 0도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유한한 비율로, 즉 아보가드로 가스의 보존 중에서도 일정한 부분이 여전히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머물러 있다가 근데 이제 온도 높아짐에 따라서 저선이 낮아지다가 언젠가가 되면 그 거기에 몰려 있는 것의 비율이 이제 0을 터치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온도가 있는데 이것을 BEC temperature라고 불러요. 온도가 이 특정한 온도보다 더 높아지면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템퍼러처보다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거보다 온도가 낮을 때에는 생겨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과 보제가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이 현상은 나중에 헬륨 가스에서 헬륨 리퀴드에서 처음 실험적으로 발견이 됐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실제로 기체에서 이런 일들을 실험적으로 발견을 해서 이제 관련 업적들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